안녕하세요. 덕광우입니다. 오늘은 전기기사 합격 점수로 이어지는 실전 꿀팁 야매풀이 2탄. 오늘은 이 야매풀이 2탄 동영상을 찍을 건데, 예전에 전기기사 합격 점수로 이어지는 실전 꿀팁 야매풀이 1탄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2탄 주세요. 2탄 언제 나오나요? 개꿀입니다. 광우행님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과년도 공부 중인데 진짜 꿀팁인 것 같습니다. 기대 없이 봤다가 깜놀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전기기사 야매풀이 1탄을 보시고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1탄이 제가 알고 있는 야매로 푸는 법, 이 엑기스를 총 담아서 만든 편이라서 2탄부터는 1탄만한 퀄리티가 안 나올 것 같다 싶어서 2탄 제작은 미루고 또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앙주르님께서 와, 꿀팁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해요. 2탄 더 없나요? 이런 것도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너무 감사드려요. 2탄 기대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1탄만한 퀄리티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앙주루님의 댓글을 보고 용기를 내서 2탄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차율, 보정률 쉽게 외우기. 이 오차율, 보정률 문제가 생각보다 필기에서도 실기에서도 자주 나와요. 오차율 구하는 공식은 참값분의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이고, 보정률 구하는 공식은 측정값 분의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막상 시험장 들어가면은 이거 측정값이 먼저였어, 참값이 먼저였어, 엄청 헷갈리거든요. 오차율 구하는 공식이 참값분의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인데, 막상 시험장 가면은 막 측정값분의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 이렇게 써서 틀린 적이 많아요.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보정률 구하는 공식이 측정값분의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이고, 오차율 구하는 공식이 참값분의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서로 반대거든요. 참값 측정값 위치가 바뀌어 있잖아. 그래서 보정률 오차율 구하는 공식을 외우려면 하나만 외워도 돼요. 보정률을 외든지 오차율을 외든지 어차피 서로 반대니까. 우리는 이 보정률을 외워봅시다. 어차피 보정률을 외우면은 오차율이랑 보정률은 반대이기 때문에 참값, 측정값만 서로 위치만 바꾸면 되니까 하나만 외우면 돼. 우리는 이 보정률을 단디 외울 필요가 있어요. 보정률은 측정값분의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인데 한 글자씩만 따요. 보, 참, 측, 측. 보, 참, 측, 측.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여성의 성기를 보, 땡이라고 하잖아요. 보땡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고, 보X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참, 측, 측. 보X가 참으로 촉촉하다. 보X가 참으로 축축하다. 보X가 참으로 축축하다. 그래서 보참측측이에요. 그러면은 이 보정률이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보정률 구하는 공식은 보참측측, 보정률은 측정값분의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 이제 이 보정률, 보참측측을 외우면은 어차피 오차율이랑은 공식이 반대이니까 서로 반대로 쓰면 되겠죠. 보정률이 측정값분의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 보참측측이면 오차율은 반대니까 오측 참참이 되겠지. 이게 저질 암기법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좀 더럽게 외워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볼까요? 이건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전기기사 실기에 10A가 흐르는 회로에 전류기를 설치하였더니 8A가 측정되었다. 오차율과 보정률을 구하시오. 자, 오차율과 보정률 구해야 돼. 그럼 어떤 암기법을 써야 된댔죠? 뭐가 참으로 촉촉하다? 보땡, 보X가 참으로 촉촉하다. 보참측측. 이거 꼭 기억하세요.
보참 측측. 보정률은 측정값분의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 보참 측측. 이걸 딱 써. 자, 먼저 측정값부터 볼까요? 전류계가 8A를 측정했대. 그 측정값은 8이고 참값. 이 회로에 실질적으로 흐르는 암페어. 전류는 10A야. 그럼 참값에 10, 측정값에 8 쓰면은 8분의 10-8은 0.25. 보정률은 0.25고 오차율은 보정률이랑 반대됐죠. 그래서 반대로 쓰면 돼. 이제 보정률이 측정값분의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이 있으니까 서로 반대는 뭐야? 오차율은 참값분의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이 회로에 실제로 흐르는 전류는 10A. 전류계에 측정된 암페어는 8A. 참값 마이너스 10. 10분의 8 마이너스 10하면 0.2.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오차율과 보정률을 구하라. 이때는 보정률 오차율을 구하는 공식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하냐면 보정률 하나만 외우면 돼. 어차피 오차율은 반대니까. 그 외우는 방법은 보참 측측. 보땡 보 x가 참으로 촉촉하다, 칙칙하다, 축축하다. 보참 측측 꼭 잊지 마세요. 그 두 번째, 콘덴서 역률 개선 문제, 삼각형 그려보기. 이 콘덴서 역률을 개선하는 문제는 필기든 실기든 매년 매회 꼭 나오는 문제예요. 가장 잘 나오는 문제예요. 전기기사에서 아마 제일 빈도수가 높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직 필기를 합격하지 못하셨거나 전기기사를 이제 막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하고 봐주시기만 하고 필기를 이미 합격하셨어. 내공이 좀 쌓였으면은 이 방법을 그림을 그려서 푸는 방법을 꼭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유용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제 문제를 봐볼까요? 어느 수용가가 당초 역률 80%로 100kW의 부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세로 역률 60% 80kW의 부하를 증설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 콘덴서로 합성 역률을 90%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용량은 몇 kVA인지 구하시오.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런 공식을 써야 돼요. 보기만 해도 어지럽죠. 물론 이거 외워서 그대로 넣으면 값이 나오긴 하는데 이 공식을 외워서 쓰면은 외우기도 힘들 뿐더러 막상 실전에 응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공식을 암기해서 풀어도 되는데 공식을 암기해서 푸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직관적으로 딱 그림을 보고 이해하고 푸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은 이해도 쉽고 문제도 더 빨리 풀려요. 우선 이 그림으로 풀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거든요. 첫 번째, 유효전력, 무효전력, 용량, 삼각형으로 표현하는 방법. 두 번째, 콘덴서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이 그림으로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효전력, 무효전력, 용량, 삼각형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 전기기사에서 유효전력 kW, 무효전력 kVAR, 피상전력 kVA 이거는 삼각형으로 모두 표현이 가능해요. 일단 삼각형을 딱 그려놔. 밑변은 유효전력이야, kW. 그리고 삼각형의 높이, 세로는 무효전력, kVAR이에요. 그리고 대각선에 해당되는 것은 피상전력 또는 용량인 kVA예요. 전기기사에서 나오는 kW, kVAR, kVA는 이 모두 삼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을 딱 그리고 밑변에는 kW 유효전력, 높이, 세로에는 무효전력 kVAR, 그리고 대각선에 해당되는 거 피상전력 또는 용량 kVA 이다. 이걸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콘덴서란 무엇인가? 이 콘덴서의 정의가 무효전력을 보상하여 역률을 개선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부하가 있어, 부하가. 이 기호가 저항이라는 기호인데 저항이 곧 부하예요. 여기다가 C, 이 콘덴서를 붙여줘. 그러면은 무효전력을 보상하여 역률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삼각형으로 kW, kVAR, kVA 표현하는 거 배웠죠?
여기에 실제로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유효 전력이 8kW, 밑변 삼각형 딱 있죠? 밑변 보이죠? 유효 전력이 8kW, 높이 세로, 무효 전력이 6kVAR, 대각선, 피상 전력 또는 용량, 10kVA인 AA인 부하가 있다고 쳐봐요. 이 부하에 용량이 4kVA인 콘덴서를 달아줬어. 아까 콘덴서가 무효 전력을 보상하는 거랬죠? 이 6kVAR, 이 무효 전력 있는 데다가 콘덴서 4kVA를 보상 딱 달아줘. 보상한다는 것은 4만큼 빼준다는 거야. 6에서 4만큼 빼주면은 높이가 얼마나 되죠? 이만큼 남겠죠? 6 빼기 4하면 2잖아. 그죠? 왼쪽 삼각형이 그 콘덴서를 달아주기 전에 삼각형인데 콘덴서를 달아서 4가 줄어들었어. 그럼 이제 오른쪽 삼각형, 내가 말을 거꾸로 했나? 왼쪽 삼각형이 콘덴서를 달아주기 전 오른쪽 삼각형이 콘덴서를 달아주고 난 후야. 무효 전력이 6이었는데 콘덴서 용량 4짜리를 달아서 6-4에서 이제 높이가 이만큼 됐어요. 됐죠? 이만큼 됐죠? 이제 4kV의 용량 콘덴서를 달아서 무효 전력이 6에서 4만큼 보상되어서 줄어들어서 무효 전력 높이가 2로 변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로 이 삼각형이 정말로 역률이 개선되었는지 한번 봐볼까요? 일단 이 개선되었는지 살펴보려면은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야 돼. 자, 오른쪽 삼각형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삼각형의 대각선 구하는 공식, 피타고라스의 정리 중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높이 제곱 더하기 가로 제곱 걷다 루트 씌운 게 대각선의 길이에요. 가로 제곱 세로 제곱 해도 되고, 그럼 이 삼각형 가로 제곱 더하기 세로 제곱에 루트 씌운 건 8제곱 더하기 플러스 2제곱, 거기에 루트 씌운 거 8.25. 역률을 개선하고 난 후에 콘덴서를 달아서 역률을 개선하고 난 후에 용량이 8.25kVA가 됐어요. 콘덴서 달기 전에 용량은 10kVA. 근데 콘덴서를 달고 난 후에 이 삼각형의 용량은 8.25kVA가 됐어. 역률이 코사인 세타라고 했죠. 콘덴서 달기 전에 코사인 세타 봐봐요. 10분의 8, 0.8이죠. 콘덴서 달고 난 후에 그 코사인 세타 역률 봐봐요. 8.25분의 8, 대각선분의 가로 8.25분의 8, 계산기로 두들기면 0.97이거든요. 4kVA 콘덴서를 달면은 이 무효 전력 6이 이만큼 줄어들어서 이제 대각선의 길이도 줄어들겠죠. 8.25로. 역률이 97%로 개선됨으로 인해서 무효 전력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 대각선의 길이가 줄어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콘덴서 달기 전 삼각형 유효 전력 봐보세요. 이 8kW 유효 전력을 얻기 위해서 대각선의 길이 10kVA만큼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10kVA만큼 용량이 필요한데 콘덴서를 달아서 무효 전력이 6에서 4만큼 보상돼서 무효 전력이 이만큼 줄어들므로 인해서 삼각형의 세로가 높이가 줄어들면 대각선도 줄어들겠죠. 이 대각선의 길이 용량이 8.25로 줄었어. 유효 전력을 8kW를 얻기 위해서 8.25만큼의 용량만 전원만 공급해줘도 돼. 그러니까 콘덴서를 달면은 전원 8kW의 그 유효 전력을 얻기 위해서 용량 10짜리 변압기 안 쓰고 8.25만큼의 변압기만 써도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절감된다는 거예요. 10-8.25 하면 1.75만큼 용량을 덜 써도 되니까 용량이 줄어들겠죠. 콘덴서는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제 삼각형으로 표현하는 방법,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용량, 이거 삼각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랑 콘덴서의 의미까지 알았어. 이제 이걸 이해했다는 전제 아래에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느 수용가가 당초 역률 80%로 150kW의 부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로 역률 60%, 100kW의 부하를 증설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 콘덴서로 합성 역률을 90%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용량은 몇 kVA인지 구하시오. 공식을 써서 풀어도 되는데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가장 이해가 빨리 되고 빨리 풀려요. 한번 천천히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느 수용가가 당초 역률 80%로 150kW의 부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단 150kW의 역률 80%인 부하를 그려야겠죠. 자, 어떤 변압기, 어떤 수용가에 딱 삼각형 부하가 하나 딸려 있어. 유효 전력이 밑변이랬죠. 150kW. 그리고 역률이 0.8이랬죠. 이걸 하나 딱 그려줘. 그 다음에 세로 역률 60%, 100kW의 부하를 증설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 또 새로운 부하가 딸렸대. 또 이제 하나 그려줘요. 새로운 부하 삼각형을. 자, 밑변, 유효전력, 삼각형의 밑변이 유효전력 kW예요. 100kW, 역률은 60%, 코사인 세타 0.6. 왜 60%인데 0.6이냐고요? 100분의 60이 0.6이죠. 100분의 60이 60%죠. 100분의 60 곱하기 100 하는 게 60%니까. 이건 알아야 돼요. 알 거라 믿습니다. 60, 코사인 세타, 역률 60%가 0.6이에요. 난 맨 처음에 몰랐어. 아무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이때 콘덴서로 합성 역률을 90%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용량은 몇 kVA인지 구하시오. 이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술술 풀려요. 한번 구해볼까요? 이 먼저 각 부하의 유효 전력과 역률을 코사인 세타 역률을 알고 있으니까 각 부하의 용량, 대각선, 무효 전력, 삼각형의 높이 이걸 구해 줍시다. 먼저 대각선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역률이 0.8이야. 그러면은 x분의 150은 0.8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 대각선 x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코사인 세타로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대각선분의 가로, 대각선분의 밑변, 코사인 세타 x분의 150은 0.8이야. 그럼 x랑 0.8이랑 서로 치환해봐. 바꿔봐. 그럼 x는, 이 대각선의 길이 x는 0.8분의 150. 이걸 계산기로 두들기면 187.5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대각선의 길이 이 부하의 그 용량, 피상 전력은 187.5다.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는데 이 삼각형을 그리고 나면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밑변 150kW가 뭔지 알고 삼각형의 밑변이 뭔지 알고 코사인 세타 역률이 0.8인 걸 알아. 그러면은 밑변 나누기 코사인 세타 150을 0.8로 나눈 게 대각선의 길이에요. 150을 0.8로 나누면 187.5. 아까 위랑 똑같죠? 코사인 세타 이게 x분의 150은 0.8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는데 그냥 삼각형의 밑변 알고 코사인 세타 역률을 알면은 밑변 나누기 코사인 세타 0.8 150 나누기 0.8 해서 187.5 이렇게 구하는 게 더 빨라요. 실전에서는. 그럼 반대편 부하도 구할 수 있겠죠. 100 나누기 0.6 하면 이 삼각형의 두 번째 부하의 용량은 몇이죠? 100 나누기 0.6 계산기로 두들기면은 166.67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두 삼각형의 대각선 187.5kVA 용량 166.67kVA 용량 두 부하의 유효 전력이 몇 kW인지 두 부하의 피상 전력 또는 용량이 몇 kVA인지 여기까지 알아냈죠. 그런 삼각형 높이, 세로에 해당되는 무효 전력도 구할 수 있어요. 다들 피타고라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떠올려 보세요. 높이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 대각선, 거기에 루트를 씌운 값은 대각선의 길이죠.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무효 전력 구해볼게요. 첫 번째 삼각형 부하의 무효 전력. 세로 제곱, 물음표 제곱 더하기
밑변 150제곱, 거기에 루트 씌운 게 대각선, 용량 187.5야. 이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의 제곱을 곱해. 그 다음에 150제곱을 이항을 해. 오른쪽으로. 그 물음표 제곱은 187.5제곱 마이너스 150제곱이죠. 그럼 이 물음표 제곱의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 그리고 계산기를 졸라게 두들려. 그럼 112.5kVAR이 나와요. 이 삼각형의 높이, 무효 전력이 112.5야.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다가 옆에다가 112.5kVAR을 써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편 두 번째 삼각형 부하도 구할 수 있겠죠. 세로 제곱 더하기 가로 제곱, 거기에 루트 씌운 게 대각선의 길이, 용량이야. 물음표 제곱 더하기 100kW 100제곱, 거기에 루트를 씌워. 그게 166.67이래.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제곱을 곱해요. 그럼 루트 없어지고 166.67제곱. 그리고 이제 100제곱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 그럼 166.67제곱 마이너스 100제곱.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 높이 물음표는 루트 166.67제곱 마이너스 100제곱에 루트 씌운 거죠. 그럼 계산기 두들기면은 이 삼각형의 높이는 133.34kVAR. 이 삼각형의 높이, 무효 전력은 133.34kVAR이 나와요. 이제 여기까지 구했으면은 두 삼각형을 하나로 합쳐보세요. 이걸 합성한다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두 삼각형을 하나로 더해. 밑변은 밑변끼리 더하고, 높이는 높이끼리 더하고, 대각선은 대각선끼리 더하면 돼요. 밑변 150 더하기 100, 그럼 250이죠. 높이 112.5 더하기 133.4. 암산 안되면 계산기로 해도 돼요. 245.9. 대각선 길이 187.5 더하기 166.67. 그럼 대각선의 길이는 354.17이 돼요. 그래서 이 수용가에 부하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합성을 해. 그러면은 총 합성 유효 전력은 밑변은 250kW, 높이 무효 전력은 245.9kVAR, 대각선의 길이, 이 피상 전력 또는 용량은 354.17kVA가 돼요. 한번 이 합성된 부하의 역률을 구해볼까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라고 했죠. 354.17분의 250, 0.706. 이게 70.6%죠. 그래서 어느 수용가가 당초 역률 80%로 150kW의 부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로 역률 60% 100kW의 부하를 증설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 두 부하를 합성을 하면은 유효전력 250kW, 세로 높이 245.9kVAR 무효전력, 대각선의 길이 354.17kVA, 그리고 코사인 세타 역률은 0.706, 70.6%인 부하가 있어요. 여기에 콘덴서를 하나 딱 달아서 역률을 90%로 개선하고 싶대. 지금 이 합성 부하의 역률이 70.6%잖아요. 여기에다 콘덴서를 하나 달아. 그래서 이 콘덴서를 하나 달므로 인해서 역률을 90%를 개선하고 싶대. 아까 콘덴서의 정의가 무효 전력을 보상하여 역률을 개선하는 거랬죠. 이 삼각형의 무효 전력, 세로, 높이 245.9에 해당되는 것에 무효 전력을 보상한다. 콘덴서 용량만큼 빼준다는 거예요. 245.9에 콘덴서를 달아서 이 세로 245.9 마이너스 콘덴서 용량만큼 빼주는 거야. 무효 전력에서 보상해 준다는 뜻이. 그러면 삼각형의 높이가 줄어들겠죠. 삼각형 유효 전력은 똑같은데 콘덴서가 무효 전력을 보상해서 삼각형의 높이가 줄어들어서 이제 역률이 개선되면은 삼각형의 높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삼각형의 높이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대각선의 길이도 줄어들겠죠. 70.6% 코사인 세타 역률이 0.706에서 90%,
코사인 세타 90%로 개선이 되면은 무효 전력도 줄어들고 대각선의 길이, 용량도 줄어드는 거야. 자, 콘덴서 무효 전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달았어요. 그럼 이제 삼각형의 높이도 줄고 대각선의 길이도 줄어들겠죠. 삼각형 밑변 유효 전력이 250kW이고 역률 코사인 세타가 0.9이면 이 대각선의 길이, 오른쪽 삼각형 봐보세요. 이 대각선의 길이 피상 전력, 이건 몇 kVA일까요? 아까 위에서 이거 대각선 쉽게 구하는 법 배웠죠? 250에서 코사인 세타, 삼각형에서 밑변을 알고 코사인 세타를 알면은 대각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250 나누기 0.9, 250 나누기 코사인 세타 0.9 하면은 277.78. 그럼 역률이 개선되고 나서 250kW의 코사인 세타 역률이 90%로 개선되고 나면 이 대각선의 길이 용량은 277.78이야.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자, 왼쪽 삼각형 봐보세요. 역률이 개선되기 전, 역률이 70.6%일 때, 이때는 콘덴서를 달기 전에, 이때는 250kW의 삼각형 밑변, 250kW 유효 전력을 얻기 위해서 대각선의 길이 354.17kVA만큼의 용량이 필요했어. 그런데 역률이 개선되어서 역률을 70.6%에서 90% 코사인 0.9로 개선이 되면은 유효 전력 250kW를 얻기 위해서 대각선의 길이 277.78만큼만 있어도 250kW의 유효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354에서 277, 전원 용량이 확 줄어들었죠. 그만큼 에너지가 아낀다는 거야. 354의 변압기를 쓸 거를 277만 써도 250kW를 얻을 수 있다 이거지.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 삼각형 역률 개선되고 나서 유효 전력 250kW인 것도 알았고, 이제 대각선의 길이 용량 277.8kVA인 것도 알았어. 그 삼각형의 세로 높이, 이 무효 전력이 몇인지도 알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의 정의 이용하면은 이 역률이 0.9로 개선되었을 때 이 오른쪽 삼각형의 높이는 뭘까요? 왼쪽 삼각형 한번 보세요. 245.9에서 마이너스 QC만큼 보상됐어. 그럼 이제 이 높이 알 수 있겠죠? 이 높이는 245.9에서 마이너스 QC, 마이너스 콘덴서 용량만큼이 높이에요. 자, 피타고라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다 푼 거예요. 245.9 마이너스 QC가 높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의해서 높이 제곱 더하기 가로 제곱 거기에 루트 씌운 게 대각선의 길이 277.78이면 돼요. 맞죠? 자, 245.9 마이너스 QC 이거의 제곱 더하기 250 제곱 삼각형 밑변 250kW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대각선의 길이 용량 277.78이면 돼요.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 그럼 루트 날라갔죠? 250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 그리고 이제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 QC, 그 콘덴서 용량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QC 남겨두고 245.9를 또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요. 그래서 계산기 두들겨 봐요. 277.78 제곱 마이너스 250 제곱 거기에 루트 씌운 거에다가 245.9를 빼. 그럼 마이너스 124.77이 나오거든요. 양변의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럼 최종적으로 QC 콘덴서 용량은 124.77kVAR이 나와요. 그런데 계산을 할 때는 무효전력 kVAR, 무효전력으로 계산을 하지만 정답을 쓸 때, 글로 표기할 때는 콘덴서의 용량이라서 단위를 쓸 때는 kVA라고 써야 돼요. 그냥 이건 표기 방법이야. 계산을 할 때는 무효전력으로 계산하는데 콘덴서의 용량이라서 표기를 할 때는 kVA로 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24.77kVAR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QC는 콘덴서 용량은 124.77kVA이다
이렇게 적어야 정답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걸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복잡한 공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삼각형을 그려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훨씬 쉽고 이해가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더 이해가 잘 되도록 한 문제만 더 빠르게 풀어볼게요. 별다른 설명 없이 한번 빠르게 풀 테니까 그 흐름을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문제예요. 어느 수용가에 역률 80%로 60kW의 부하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역률 80% 60kW인 삼각형 부하를 하나 그려줘. 밑변이 유효전력 60kW고 코사인 세타는 80%딱 그려줘요. 그 다음에 세로의 역률 60% 40kW의 부하를 증가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역률 60% 40kW인 삼각형 부하를 또 하나 그려줘. 이때 콘덴서를 이용하여 합성 역률 90%로 계산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몇 kVA인가? 아까 배웠죠? 대각선의 길이 용량 구하는 거. 밑변 나누기 코사인 세타 0.8이 대각선의 길이에요. 60 나누기 0.8.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도 두 번째 부하도 40 나누기 0.6. 그럼 이제 대각선의 길이에 해당되는 용량 나오죠? 75kVA. 첫 번째는 60 나누기 0.8 해서 75. 두 번째는 40 나누기 0.6 해서 66.67. 계산기로 두들겨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무효 전력에 해당되는 삼각형의 세로 높이를 구해야겠죠. 이건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세로 제곱 더하기 가로 제곱 걷다 루트 씌운 게 대각선의 길이. 물음표 제곱 더하기 60 제곱 거기에 루트 씌운 게 75. 오른쪽 삼각형 물음표 제곱 더하기 40 제곱 걷다 루트 씌운 게 대각선의 길이 66.67. 이거 알아서 뽀짝뽀짝 이항하면은 이제 물음표 다 구할 수 있겠죠. 오른쪽 물음표 왼쪽 물음표 둘 다 구할 수 있겠죠. 무효 전력은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이용해서 세로 높이를 무효 전력 구하면은 왼쪽은 45kVAR, 오른쪽은 53.34kVAR이 나와. 이제 이 두 삼각형, 이 두 부하를 합성을 해. 하나로 합쳐. 밑변은 밑변끼리, 높이는 높이끼리, 대각선은 대각선끼리 더해. 밑변 60 더하기 40, 100. 높이 45 더하기 53.34, 높이 98.34. 대각선 75 더하기 66.67. 대각선 다 합치면 141.67. 하나로 합쳤어요. 이제 여기에 콘덴서를 달아. 콘덴서를 달아서 무효 전력 세로의 높이를 보상해줘. 그래서 역률을 90%까지 개선을 한대. 그러면 삼각형의 콘덴서를 달므로 인해서 무효 전력이 보상돼서 삼각형의 높이가 줄어들겠죠. 삼각형의 높이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대각선의 길이 용량도 줄어들어요. 0.9로 콘덴서를 달므로 인해서 역률 0.9, 90%까지 계산하고 싶어. 자, 그러면은 오른쪽 삼각형 보세요. 대각선의 길이 용량이 몇인지 모르죠. 근데 밑변은 100kW, 코사인 세타는 0.9인 걸 알아. 그럼 대각선의 길이는 밑변 나누기 코사인 세타 100 나누기 0.9 100 나누기 0.9 하면은 대각선의 길이 구할 수 있죠. 0.9분의 100 하면은 100 계산기 두들겼어요. 111.11kVA가 나와요. 그럼 이제 높이만 구하면 되겠죠. 가로는 100, 대각선의 길이는 111.11.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 제곱 걷다 루트 씌운 게 대각선의 길이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는 98.34에서 마이너스 QC예요. 무효전력 콘덴서를 달아서 무효전력 보상한 거니까. 아, 지친다 지쳐. 여러분도 지치죠. 빨리 끝냅시다. 이 삼각형의 높이는 98.34에서 QC 이 콘덴서 용량만큼 뺀 게 높이예요. 98.34 마이너스 QC의 제곱 더하기 가로 제곱 거기에 루트 씌운 게 대각선의 길이 111.11. 이걸 다 풀어 그냥. 마이너스 QC는 111.11 제곱 마이너스 100 제곱 걷다 98.34 빼면 마이너스 49.91이 나와. 근데 둘 다 마이너스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근데 마이너스 49.91kVAR이라고 쓰면은 안 되고, 계산을 할 때는 무효 전력으로 계산을 하지만 콘덴서 용량이기 때문에 표기할 때는 kVA라고 쓴다. 그래서 콘덴서 용량은 49.91kVA다. A까지 나오면 다 푼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 그림으로 푸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려운 공식을 쓰지 않고 피타고라스의 정의 이것만을 이용해서 역률 개선력 콘덴서 용량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자꾸 연습해 보길 추천드릴게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처음에 제 설명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콘덴서의 용량을 찾아가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 복잡한 공식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역률 개선 후에 콘덴서 용량을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꼭 그림을 그려가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콘덴서의 용량 QC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오차율, 보정률 구하는 거,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 구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보정률 구하는 공식은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거 뭐죠? 기억하고 계시죠? 뭐가 참으로 촉촉하다? 보땡. 이게 참으로 촉촉하다. 보참 측측. 보정률은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 걷다가 측정값 나눈 거. 보참 측측.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야매풀 2탄 마칠게요. 어쩌다 보니까 이거 영상이 엄청 길어져서 저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쳤을 텐데, 그래도 제가 이거 알려드린 내용이 나중에 가면 충분히 연습하고 나면 실전에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나한텐 도움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매풀이 2탄 이렇게 마치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야매풀이 3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긴 동영상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